안녕하세요. 교포동 행복부동산 임재수입니다. 자, 알쏭달쏭 실거주 어떻습니까? 이 실거주 말 나오면은 누가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요. 맞아, 그렇지.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사례 당사자가 되거나 주변에서 질문이 훅 들어오면은 뭐가 맞지?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제가 말끔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2년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야, 실거주 3년 해야 되잖아? 무슨 소리야? 실거주는 5년인 걸로 알고 있어. 그랬더니 실거주 폐지됐잖아. 폐지까지는 아니고 아마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유예됐다는 얘기 들었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5가지 사안 중에서 어떤 게 맞는 얘기인가요?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이 5개 중에서 실거주 폐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실거주가 어려운지는 이렇게 사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거주를 공부할 때는 사전적으로 이 용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의무와 요건입니다. 자, 의무라는 건 뭔가요? 의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행이 강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칙이 있는 거죠. 반면에 요건이라는 것은 이행을 하면 내가 혜택을 줄게. 근데 이행 안 하면은 그 혜택 없어. 이런 겁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실거주란 말이 그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는 굉장히 앞에 뜻이 달라진 그런 거기 때문에 꼭 뒤에 단어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금년 2월 29일 날 논란이 많았던 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이게 국회에 통과됐잖아요. 자, 이런 것도 명확히 우리가 의무란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경우는 이 요건과 의무에 대해서 구분 없이 사용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 카페 글 볼 때는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는 이제 실거주 의무와 요건에 관해서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관련 법을 기준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을 기준해서는 우리가 소득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있고, 부동산 거래 및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고, 대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법에 관한 사항은 요건이에요. 그래서 혜택을 주냐 안 주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1세대 1주택자에 주는 우리가 비과세 혜택, 그 다음에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죠. 자, 이것도 실거주 2년이 해당되냐 안 되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애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생임대주택이 의외로 이제 세법에서 혜택이 많은 제도인데, 상생임대주택은 우리가 거주나 보유요건도 우리가 거주요건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법에서는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당첨됐을 경우는 실거주 2년에서 5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예요. 여기도 물론 7가지 예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사항은 의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구역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그 부동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한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고, 실거주를 안 하면 대출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는 다 벌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요건 중에서 완화된 게 이제 주택연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연금도 실거주를 해야만이 우리가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실버타운에 가는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한다, 완화한다는 내용이 발표됐었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비과세 실거주 요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비과세라는 게 뭡니까? 1세대 1주택자가 매매가 12억까지 했을 경우는 비과세 해주겠다, 세금을 안 받겠다는 내용인데, 요건이 있는 거예요. 요건을 충족하면 할게. 그래서 요건이라는 거죠. 어떤 요건이 있느냐? 무조건 기본적으로 2년은 보유를 해야 돼요. 2년 보유 의무가 있는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정말 많은 규제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7년 8월 2일 8회 조치인데요. 8회 조치 이후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어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우리가 취득하면은 2년 보유만 하면은 무조건 12회까지는 비과세를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8회 조치로 해서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보유 및 생긴 거죠. 그래서 8회 조치가 굉장히 시장에 타격을 많이 줬죠. 근데 이 실거주 기준은 언제로 하느냐? 취득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할 때는 이 주택이 조정대상 구역에 속했는데 팔 때 보니까 이게 다시 비조정대상 구역으로 됐네? 그러더라도 취득시를 기준해서 2년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실거주라는 것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를 됩니다. 물론 예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인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실거주 요건이 생겼어요. 언제 생겼느냐? 기본적으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세대 1주택자가 매매가 12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억짜리 거래했다면은 12억까지는 당연히 비과세를 받죠. 그러면 12억을 넘어서는 30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데, 이것도 너무 과도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또 해줄게,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이게 기본 조건이요. 이 기본 조건만 있다가 2020년에 새로운 조건이 들어옵니다. 고가주택인 경우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는데, 자, 2년 실거주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더 강화된 대책이 나오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책은 2년 실거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거기다가 거주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더 줄게. 이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3년 보유하고 2년 거주만 하면은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 80% 장특권을 줬는데, 이제는 보유 1년, 거주 1년 4%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받기 위해서는 10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만줄이게 된 혜택이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쓰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을 냈죠. 그 다음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지역 구분이 없어요. 아까 비과세란 것은 조정 대상 구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에 있든, 전국 어디에 있든 고가 주택은 무조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것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청약 당첨한 내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갭 투자 같은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투기 과열지구인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모집공간 단지, 이 네 가지에 다 걸쳐야 바로 이제 실거주 의무를 지닌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수도권의 공공택지는 뭡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같은 데서 조정한 택지를 말한 거죠. 거기에 있어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됐을 경우에 그 분양가가 인근 시세 80% 미만인 경우는 5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인근 시세 80% 이상인 경우는 3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요. 수도권에 있는 80% 이상인 경우는 2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 해당 주택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것은 2년에서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이런 이제 청약이라는 것이 어떤 계층간을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로 적용했던 것이 그 사다리 기능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계약해놓고 오히려 계약금 1을 형포해야 된 겁니다. 자, 여기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와 국회에서 3년간 유예하는 조치가 되었죠. 그래서 금년 2월 29일자로 우리가 3년간 유예함으로써 이 많은 그 분양 당첨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특히 이 해당되는 가구가 약 5만 가구에 해당되는데, 5만 가구의 40%를 잡았다고 할 때 2만 가구 새로운 전세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시장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런 조치라 보는 거고요. 이것이 의무다 보니까 위반할 때는 벌칙이 있어요. 그래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당히 센 벌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거주 의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 대상 지역이 어디다 뭐다 이렇게 많은 내용인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간략하게 알기 위해서는, 서울에 아직도 많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이게 국제기록 업무 복합지구에 대한 개발 뉴스에 호재에 따른 얘기죠. 그래서 청삼, 대잠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압구정동, 여의동, 목동, 성수동, 그래서 아비어, 목성 이렇게 외우시고요. 또 용산에도 많이 있죠. 정비창이라든가 한강로 쪽에 많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은 무조건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의무이다 보니까 벌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유상거래에 제한되어 있어요. 유상거래. 무상거래는 상속이나 증여,
또는 경매에도 시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총 11가지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현실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은 3가지. 상속증여, 경매의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우리가 감정가 이상 해서 낙찰가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대출이 되고 또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월세를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낙찰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제 의무 위반하면은 상당히 큰 벌칙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가 무효가 되고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굉장히 큰 벌금이죠. 연간한 집가 상승 과정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알쏭달쏭 실거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행복부동산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